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AN은 X바 X는 N의 배수, N의 배수랍니다. AN은 N의 배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는 거에 대해 배수의 집합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으니까 그 설명은 넘어갈게요. 근데 AN과 A2의, 즉 N의 배수와 E의 배수의 공통된 게 EN의 배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N은 뭐가 돼야 되냐면 2와 서로소여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지? 2와 서로소니까 선생님 우선 N은 우선 홀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홀수여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의 조건이 하나 나왔는데 90이 집합 A2-AN의 원소가 된대. 그러니까 A2가 여기 있다면 AN이 여기 있을 때 90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90이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홀수라고 해서 배수는 짝수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교집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90이 여기 있어야 된대. 그러면 n의 배수에는 90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 생각하는데 9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자연수 n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짝수 빼고 몇 개가 남냐면 홀수 45개가 남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0을 생각해 보니까 90이 뭐가 되나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거든. 약수가 여러 개 있지만 홀수인 약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짝수는 벌써 싹 날라갔고 2의 배수에서 싹 날라갔고 홀수인 약수는 선생님 보기엔 1, 3, 또 뭐가 있나요? 5, 9, 15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5, 9, 45 이렇게 홀수인 약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약수의 배수들은 제끼어야 되니까 홀수 중에서 1, 3, 5, 9, 15, 45를 빼주면 되지. 그래서 45에서 몇 개를 빼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39개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선생님 이해 가세요? 그래서 문제의 42번의 n의 개수는 39개. 홀수이면서 90과 서로소인 홀수. 90과 서로소인 홀수. 이해 가세요? 그래서 홀수 1, 3, 5, 9, 15, 45는 빠져야 되는 거지. 이해 가니? 예. 자, 실력어본 선생님 지금 다 풀이를 해드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요거 이제 그 수원에서 수열을 배우신 분들은 등차 수열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잠깐만 가르쳐 드릴게. 별거 아니어서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어. 아니 그걸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 등차 수열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수가 되냐면 1, 뭐 4, 30 증가하게 이렇게 되지. 1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0 증가하지. 그러면 보통 이제 몇 번째 항이냐, 몇 번째 항을 구할 때 이렇게 하면서 3n 뭐 이렇게 써. 30 증가하면 3n을 써. 30 증가하면 몇을 쓴다고? 3n을 써. 첫 번째 게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n이 1일 때 1이 나와야 되잖아. 1일 때 3이잖아. 1이 나오려면 몇이 있으면 돼? 2가 있으면 되지. 그죠?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 이게 네 번째 항이잖아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면 네 번째 항은 4, 3, 12 빼기 2니까 10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 100번째 항을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서 또 100을 집어넣겠지. 그러니까 298 이렇게 나온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식이야. 등차 수열.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거기 뭐 식을 세우는 어떤 뭐죠? 증명이라든지 이런 건 해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3n-2는 3씩 증가하는 수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 2n 플러스 3 그러면 몇씩 증가한다는 거야? 2씩 증가한다는 거야. 첫 번째는 5였는데 n이 1일 때 첫 번째는 n이 1일 때가 5였는데 2씩 증가한대. 5, 7, 9, 11 이렇게 간다는 거야. 지금 얘기 의미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 되게 많잖아. 뭐 이렇게 해서 뭐 x가 뭐 3y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봐봐. 그럼 x는 어떤 값이야? 첫 번째가 4였는데 1씩 증가한다면 y가 1, 2, 3, 4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3씩 증가하는 거야 x는. 그러면 4, 7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요 앞에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뭐 했던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1차 함수 2
2x 플러스 1, 그럼 자연수 들어가면 2씩 증가했던 거잖아. 선생님이 이해가? 기울기가 2니까 x가 1 증가하면 2씩 증가하는 거지. 기울기가 2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 이제 이것도 그냥 여담으로 공부니까 써놓으세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쓰면서 공부하시면 돼. 고등학교 꼭 2학년 때 하는 게 아니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더해서 진행하는 수열. 더해서 진행하는 수열. 이해 가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첫째 항 플러스 n-1d 이렇게. 첫째 항 플러스 n-1d 이렇게. 그래서 D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차라고 그래. D를 공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드는 거야. 1, 3 너무 재미없나? 1 쓰고 우리 4씩 증가시켜 볼까? 4씩? 그럼 5가 되고 또 4 증가하니까 9가 되고 13 되고 이렇게 4씩 증가한 거지. 그럼 일반항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까? 첫째 항 1 플러스 n-1 곱하기 4 이렇게. 4n-3 이렇게 나온 거지. 그죠? 4n-3. 그러니까 요 4가 공차가 된다. 공차가. 몇씩 증가한 거야? 4씩 증가한 거. 이게 등차수열이라는 거야. 등차수열.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배워두시면 안 잊어버리시면 나중에 이렇게 배울 때 그거지?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나중에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 하자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조금씩 해두시면 돼. 그래도 많은 걸 할 수 있어. 많은 걸. 수원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게 한번 생각해봐. A는 뭐야? 상수지. D도 상수지. 변수가 뭐냐면 N이거든.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A하고 D는 안 바뀌는 거고 N은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DN 이렇게 되잖아. DN 그러니까 D가 3이면 3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요. 자, 뭐 이 문제를 푸는데 뭐 크게 영향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자, 볼게. 전체 집합 이유는 50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 있는데요. 지금 AK가 뭐라고 그랬냐면 KN 플러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K씩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K씩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럼 식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민솔 씨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진립 봐가지고. 자, 여기만 잠깐 확대. 여기 있어요. 슬라이드 확대. 네. 잘 안 보이셔서. 그랬죠.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얘가 어떻게 되니? 라고 해서 얘 원소의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개수를 구하래요. 학교 시험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요 손 좀 치워주세요. 너무 신경 쓰이잖아. 자, 선생님은 이제 생각하기에 얘가 원래는 뭐라고 그랬냐면 x가 kn 플러스 2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얘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야. 직접 내가 구할 수도 있어.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런 거는 노가다를 치더라도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노가다 치긴 좀 쪽팔리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 그지?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응? 그러면 잠깐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니까 3씩 증가하는 거, 4씩 증가하는 거. 나머지 똑같고, 그지? 그러니까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겠지. understand? 그럼 얘는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라며. 그러니까 3과 6의 최소 공비수가 6이니까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인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겠지. 교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교집합이 돼서 얘가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인수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인수에 다 들어가 있겠지.
근데 둘을 합하니까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를 얘기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해 가세요? 그럼 이제 선생님 보기에 얘가 원소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이해가? 그래서 2, 8, 그죠? 이제 6씩 증가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선생님 같이, 아까 얘가 6씩 증가한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6n 플러스 2가 되죠. 6n 플러스 2. 근데 얘가 50 이하의 잔수라고 했었잖아. 괜찮아? 뭐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6n 플러스 2가 50 이하의 잔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6n은 48이 되고, 6, 8이 48이니까 얘는 8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6n 플러스인데 잠깐만요. n이 1일 때 2가 들어가지 않는구나. 쏘리. 그러면 여기가 8이니까 실제로는 9개 들어가는 거지. 이건 여기서부터 생긴 거잖아. 좀 좋지 않나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헷갈릴까봐. 그러니까 8부터 시작했잖아. 6, 8이 48.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6, 8이 48이니까 8개가 아니고 2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6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2, 8 이렇게 시작했잖아. 그래서 50까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개가 되냐면 9개가 되는구나. 정 헷갈리면 다 구해버리세요. 6, 8, 6 더하면 14, 그 다음 6 더하니까 20, 26, 6 더하니까 32, 38, 40, 4가 되고 50 이렇게 되겠다.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그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울게. 지워도 되죠? 선생님이 그 집합 중에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3개 나오는 경우 있거든? 3개 나올 때는 촘촘하게 따져보시면 되게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44번에 x와 y에 대해서 연산 세모를 연산 세모 기호를 x 연산 y를 이렇게 대칭차집합이라고 약속하지. 무슨 차집합? 대칭차집합. 근데 ABC가 있는데 모든 원소를 더하면 75고요. A 차집합 B가 45고. 그 다음에 B 차집합 C가 47이고 C 차집합 A가 42를 만족시킬 때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교집합의 세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이해가?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 A, B, C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거든요. 이런 틀이 있어. 약간 이런 문제들이 틀이 있어. 왜냐면 여기가 A구, B구, C구, 선생님이 D, E, D, A, B, C. C가 어디 갔어? 미안, 쏘리. C, D, E, F, G.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세 집합의 원소의 합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 집합의 합집합이 75래.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D, E, F, G 다 더하면 75라고 얘기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A 차집합 B가 45래. A 차집합 B가 아니죠. A 대칭 차집합 B가. 얘가 대칭 차집합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 합했다, 교집합 빼라. 이렇게 얘기했었지. 다시 한번 뭐라고? 합했다, 교집합 빼라 그랬었지. 쪽팔려. 자, 그러면 이때 합했다 교집합 빼면 D하고 G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A, B, E, F가 되겠죠. A, B, E, F. 그럼 얘를 이렇게 더했더니 몇이 된다고 하냐면 45가 된다고 얘기하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B 대칭 차집합 C는 합했다 교집합 G와 E를 빼니까 BC, DF가 됩니다. BC, DF. 얘는 몇이라고 그랬냐면 47이라고 그러네요. 여기 부분 47. 마지막 C 대칭 차집합 A니까 FG가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A, C, D, E가 남네요. A, C, D, E.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서 얘가 42라고 그러죠? 이해 가세요? 이 식을 잘 관찰해 보시면 A가 2번 있고 B 2번, C 2번, D 2번, E 2번, F가 2번 있어.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해주면 A, B, C, D, E,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34가 되네요. 134가 되죠? 그러면 이제 따라서 얘를 2로 나눠주면 67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근데 여기에 A, B, C, D, E, F는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 부분까지의 합이 67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해 가세요? 따라서 G는 어떻게 되는 거야? G는 75에서 67을 뺀 값이 되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집합이 나올 때는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역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설정해주고 문제를 구해주시면 쉽게 구해줄 수 있어요. 이해가? 자, 이제 45번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필기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울게.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게요. 세 집합 ABC에 대해서 집합 A는 14개, 집합 B는 또 3개가 나왔네? 그죠? 또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그림 그려서 잘 보시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한번 볼게. A집합, B집합, C집합. 뭐 꼭 그림을 그려야 되나요? 그렇진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어쨌거나 A가 14개 있고 B가 16개 있고 C가 19개 있대요. 근데 표시하기 조금 그러네. A 교집합 B가 10개고 얘 나왔다. 얘가 몇 개래요? 5개래잖아. 여기가 5개래요. 근데 교집합이 10개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5가 되겠군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네. 그지? 자, 그리고 나서 C에서 A 합집합 B를 뺐는데 그 값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C에서 A 합집합 B, 즉 선생님 생각에 C가 이렇게 있는데 A 합집합 B를 빼겠다는 얘기는 뭘 빼겠다는 얘기냐면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빼겠다는 거야, C에서. 근데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어때?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집합 B 원소가 16개래. 그럼 여기 벌써 10개 있으니까 많았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6개 있으면 되잖아. 그지?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C 원소가 19개래. 19개? 그럼 여기가 5개. 잠깐만. A가 14개구나. A가 14개래. 14개. 그럼 여기 4개 있으면 되겠네. 이쪽에 하나도 없는 거지. 그치? 여기 하나도 없고 여기도 하나도 없는 경우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에 원소가 제일 적었으면 좋겠으니까 이쪽이 뚱뚱해졌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가 15개 있는 거잖아. 그럼 최소값은 몇 개가 되는 거구나? 4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46번을) 한번 봐드릴게요. 46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별로 없잖아. 책의 해설을 보면 말이 많죠? 말이 많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시면 금방 풀지. 뭐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이 문제 푸는데? 근데 수능 기출이야, 그죠? 그러니까 수능에 나왔던 문제잖아,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46번을 같이 볼게요. 46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그 합집합의 연산을 할 때 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여기서 얘가 이렇게 교집합으로 바꾸면 똑같아 그랬어. 그지?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문제 풀 때 항상 얘만 쓰거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학급의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등교할 때,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보기에 전체 학생이 36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이때 버스를 이용하는 애, 버스
버스 이용하는 애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22명이래요. A라고 할게. 22명. 그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한대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애는 B라고 할게요. 얘는 몇 명이냐 했더니 9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네요. 자, 이렇게 얘기해서 등교하는 학생이 5명 이상이라고 할 때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한대요. 그러면 A 교집합 B가 5명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자,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버스와 지하철을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는 학생의 선생님 보기에 A 합집합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확인했어요. 그죠? 판단하게 됐어.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여러분 여기서 끝내려고. 잘 봐봐. 지금 교집합이 5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랬었잖아. 그럼 이제 내 스스로 판단해 보는 거야. 야, 교집합은 5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하네. 아무런 얘기도 없으니까 교집합은 9명 이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문제에서 교집합은 5명 이상이라고는 알려줬는데 몇 명 이하라고는 안 알려줬잖아. 그럼 이제 내가 판단해 보기에 교집합이 최대 많아봐야 9명밖에 더 되겠어? 이해가? 그러면 이제 A 교집합 B가 뭐냐면요, 얘거든요. 맞아요. 얘를 여기다 푹 집어넣으면 합집합의 범위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NA가 몇인데 그랬더니 NA는 22명이고 MB는 9명이고 그 다음에 NA 합집합 B가 있다고 하니 얘가 9명 이하여야 된대.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31을 다 뺐어요. 여기다 이제 31을 또 뺐어. 마이너스 31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니까 몇이 돼? 마이너스 26이 됐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22가 됐네. 즉 마이너스 26보다 크거나 같은 마이너스 n a 합집합 b가 마이너스 22보다는 적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뭐 양변 마이너스 1 곱하면 요렇게 나오겠죠. n a 합집합 b 이렇게 26 이렇게. 그럼 얘가 최대가 된 것이고 얘가 최소가 된 거지? 그래서 최대 최소의 합이라니까 최대 a라고 그랬구나. 최소 b라고 하라고 그랬구나. a, b. 그래서 a, b의 합은 48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a, b 합은 48. 그러니까 알고는 있으나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막 조정하거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보셔도 된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명제 했었는데요. 자, 화면 넘겨주세요. 지난 시간에 필수예제 4번까지 했어요. 맞죠? 오늘 필수예제 5번 할 차례. 필수예제 5번. 하나 더 넘겨주셔야 될 거예요. 예, 됐습니다. 필수예제 5번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집합 P, 집합 Q라고 할 때 얘가 참이래요. 얘가 참이라고 하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 거야. Q에 포함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참이 되려면 가정이 결론에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 그리기가 조금 그지 같아가지고요.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약간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냥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리면 되죠. 뭐 그죠? 꼭 P의 여집합은 P를 그리고 바깥 부분이라고 해놓고 Q를 어떻게 포함시켜? 그림 그리기가 별로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책도 선생님처럼 그렸네. 그죠?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못 그려가지고 막 틀린 애들이 있어. 자, 그럼 P가 Q에 포함되냐?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P가 Q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지. 1번 틀리고 Q가 P에 포함되냐고 그랬거든요. Q가 P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Q가 P에 포함되나요? 그것도 Q가 P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지. P 여집합 부분이 안 돼서. P와 Q의 교집합은 P가 바깥 부분이니까 요 도나츠가 교집합이 되는데 공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4번이요. P와 Q의 합집합은 이게 답인가 보다. 선생님이 전체 집합을 그리는 거 보니까 그지? 그죠? 느낌 팍 온 거죠. 자, 먼저 P는
P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을 P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Q랑 합했대요. 그러니까 Q까지 색칠을 다 했대요. 그럼 색칠이 안 된 데가 없잖아요. 전체가 되는 게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P와 Q가 같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체크해 줄 수 있었어요. 확인 체크 80, 81, 82 해볼까요? 시작. 자, 답 확인해 볼까요? 다 됐나요? 예, 80번의 정답. 서한은? 네? 3번. 세진이 81번. 디귿. 좀 다른 의견 있으세요? 원준이? 디귿 미음이 맞죠? 디귿 미음이 맞습니다. 82번에 민소리. 네? 여러분 진짜 안 들리게 얘기를 하는 기술이 있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틀린 것들 한번 봐드릴게요. 80번 화면 주세요. 확인 체크. 80번은 괜찮아요? 80번 이상 없어요? 자, 전체 집합 위에 두부 조건 PQ가 진리 집합이 다음과 같을 때 P와 Q가 서로소래요. P와 Q가 서로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건 그려놓고 하시면 좋잖아요. P와 Q가 서로소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전체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문제를 보시면 되죠. 뭐. 자, P가 Q에 포함되니? 라고 했는데 서로소라는데 뭐가 포함이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not P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P의 바깥 부분이 Q를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아니고 얘가 얘한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얘가 얘한테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지. 반대로 포함됩니다. P는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을 이렇게 봐. 그림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다니까? P것이 정답이 될 수 있죠. 그죠?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잖아. Q는 P에 포함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Q는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서로소인 경우는, 잘 생각해 봐봐. 빨리 할 수 있으면, P와 Q가 서로소잖아? 그럼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해요. P의 여집합이 Q를 포함하고. 서로소인 경우에. 이해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금방 할 수 있고요. 82번을 볼게. 82번은 P와 Q의 합집합이 P라는 얘기니까, P가 Q를 포함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 다음에 Q와 R의 교집합이 R이래요. Q와 R의 교집합이 R이다? 그럼 R이 Q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 이렇게? 맞아요. 자,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R이면 Q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R이면 Q이다 그랬으니까 쌤이 이런 얘기 했었잖아. R이 Q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하면 Q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거든요. 그럼 얘가 Q의 여집합은 not Q의 진리집합이었을 거고 R의 여집합은 not R의 진리집합이었으니까 얘가 참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와 얘는 항상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아니겠네요. not P면 not Q냐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Q가 P에 포함되거든요. Q가 P에 포함되니까 Q이면 P에다가 참이에요. 원래 참일 땐 이렇게 쌍화살표 쓰는데 이렇게 그죠? 그러면 참 대우 명제 대우를 아직 안 했지? 미안. 그럼 여기서 보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Q가 P에 포함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맞으면 자동적으로 얘는 어떻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 반대의 경우에 여집합 걸면 이게 반대가 된다고 이렇게 성립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옳은 거네요. 그럼 얘도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Q이면 P이냐고 그러는데 당연히 맞죠. Q가 P에 포함되니까.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이겠네요. 벌써 정답은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반대로 P가 R에 포함이 되나? 보는 거지, 그죠? P가 R에 포함이 되기 뭐가 포함이 돼? 그지? 그러니까 얘도 성립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 가시나요? 자, 필수 예제 6번으로 가볼게.
필수예제 6번입니다. 두 조건이 있는데 P면 Q가 참이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P면 Q가 참이된다는 건 집합 P의 진리집합이, 그러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그림만 잘 그려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P가 선생님 보니까 마이너스 2부터 A 플러스 1까지래요. 얘도 들어가지 않고 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P가 됐고요. Q는 선생님 보니까 마이너스 2A가 됐고요. 이쪽은 4가 됐는데 다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됐고 색칠됐고 여기가 Q가 돼야 된다고 그러네요. 자, 다음 같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2보다 어때야 되냐면 적거나 같아도 상관은 없겠죠. 같아도 상관은 없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4보다 역시 적거나 같으네요. A는 0보다 적거나 같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적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죠? 잠깐만요. 뭘 잘못 계산했나요? 아, 1이 아니라 4였구나. 쏘리, 선생님 잘못 봤어요. 이걸 1로 봤어. 그래서 3이 되네요. 여기가 3이 돼야 되지. 그지? 이해 가세요? 응. 됐니? 자, 두 번째 거 볼게. 지워도 되죠? 두 조건이 있는데 문제는 not P래. not P. 그럼 P가 아니다니까 not P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적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이 아니라 이고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3보다 적다가 돼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not P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잘 바꿔주셔야 돼. 그러면 not P면 Q이다가 됐으니까 얘가 얘한테 포함이 돼야 되네요. 또 역시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볼게. 이렇게 됐는데 not P는 얘가 들어간 상태에서 P의 여집합이 됐고 이렇게 된 거구나. Q는 지금 A-1 그 다음에 이쪽이 A 플러스 6이 돼서 얘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가 Q죠? 여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색칠이 됐네요. 자,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3보다 적어야 되고요. 같으면 안 됩니다. 포함할 수 없어서. 따라서 A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2보다 적구나 라는 거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A 플러스 6이 3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적다가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A, 마이너스 2보다 적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확인 체크 8384 풀어보기 시작. 자, 초합 83번의 정답 한 개? 아닌데 지우 3개가 맞습니다. 84번의 정답 서정이 그죠? A는 2보다 크다가 정답이 됩니다. 83번만 봐드리면 될까요? 괜찮아요? 네. 나머지 괜찮으세요? 질문? 없어요? 네. 자, RPM 내용을 볼게요. 숙제 하셨죠? 페이지 17페이지까지 했는데 앞에 지난번에 12페이지까지 했는데 질문 없다고 그러셨고 13페이지에 질문 있어? 14페이지 질문 69번이요? 잠깐 볼게요. 69번은 문제를 선생님 프레젠테이션이 없어서 그냥 바로 볼게. 집합에는 1 이상 15 이하의 3의 배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게 3의 배수라? 그러면 369, 12,
15 이하니까 15가 집합 A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진부분 집합 중에서 홀수를 한 개 이상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홀수를 한 개 이상 원소로, 한 개 이상 하면 적어도 한 개는 이런 거잖아. 그럼 전체의 경우에서 선생님이 어떤 경우를 빼라고 그랬냐면 반대되는 경우를 빼라고 그랬다고. 그럼 전체는 진부분 집합 중에서 그러니까 2의 5승 마이너스 1에서 31개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치? 31개 중에서 반대되는 경우는 지금 홀수를 한 개 이상 짝수만 있는 경우요. 짝수만 있는 경우 요 두 개를 빼주면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1이 공개 집합 때문에. 아니요. 자기 자신. 진부분 집합이라며. 진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지 않잖아. 그치? 진부분 집합은 그것만 빼고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2의 2승까지 뺀 거죠. 그래서 31에서 4를 뺐나 봐요. 그죠? 그래서 27이 나와야 정답이 되겠네. 그치? 또 나머지는 괜찮으세요? 70에서 76번 사이에서 질문. 71번이요? 71번은 집합 A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소가 Z래요. 근데 Z는 I의 n승이라고 그러네요. I의 n승 이렇게 나왔어요. 그 n은 자연수.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뭐 I가 나오겠고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I 플러스 이렇게 4개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제곱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집합비의 원소의 개수야. 근데 이제 Z1도 Z2도 다 A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Z의 제곱은 어떤 값을 갖는지 한번 해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1이고 그죠?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가질 게 없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네들끼리 더해서 될 수 있는 모든 값을 생각해 보면 되죠? 선생님 보니까 마이너스 1이나 1을 더했을 경우에 두 복소수를 더했을 때 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도 있나요? 마이너스 2도 있네요.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제곱해서 더했는데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Z1의 제곱, Z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3개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원소 3개 됐어요. 네. 자, 71번까지 받으려고요. 또 이 페이지에서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괜찮아요? 통과. 77번부터 83번 사이에서 질문 받을게요. 78번이요? 78번을 보십시다. 뭐라고 나왔나요? A가 2468이라고 그랬네요. 2468. 그 다음에 그 B는 집합의 원소가 다음과 같대요. 여기가 X가 원소인데 X가 A분의 B래요. A분의 B. 이렇게 해놓고 A, B가 전부 다 한꺼번에 쓸게요. A의 집합의 원소래. 다음과 같을 때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요. 원소가 너무 많으니까 결국에 2, 4, 6, 8 갖고 나누었을 때 될 수 있는 값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A가 될 수 있는 거를 2, 4, 6, 8 쓰고 이때는 좀 많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 보기엔 표를 만들어서 2, 4, 6, 8 그럼 2분의 2는 1이고 2분 얘를 분모로 할게. 그럼 2분의 4 그러니까 몇이 돼? 2가 되겠네요. 3이 되고 얘는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4분의 4 1이 되고 4분의 6 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2분의 4 얘는 2가 되겠네요. 6분의 2 3분의 1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3분의 2가 되고요. 얘는 그냥 1이었고요. 얘는 3분의 4가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 얘는요. 8분의 2, 4분의 1이죠? 2분의 1일 것이고요. 얘는 4분의 3이 되니 4분의 3 맞죠?
그 다음에 얘는 1이 되네. 그죠? 원소가 몇 개냐고 그랬는데 1이 있고요. 1이 이렇게 있고, 또 생 보니까 2, 3, 4가 있고, 그러면 이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하고요. 5개. 그 다음에 6개. 이것도 세운 거죠? 7개, 8개, 9개, 10개, 11개나 돼요? 11개가 되네요? 맞죠? 11개. 그러면 부분집합이 몇 개니? 2의 11승이잖아. 2의 10승이 1024니까 2배 주면 되지? 2048. 이런 거는 자꾸 수작업으로 대충 해보면 개수가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표를 그려서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했다가 다시 지웠다 다시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또 질문 있나요? 82번이요. 자, 82번을 먼저 잠깐 볼게요. 82번인데 약간 어려웠을 것 같은 느낌이 보이네. A가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의 이해 배수를 갖고 단어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의 이해 배수를 갖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원소를 갖지 않아야 된대요. 3의 배수는 갖지 않아야 된다고 두 가지 조건이 딱 나왔어. 자, 그래서 이런 생각했는데 적어도 나오면 반대되는 경우에서 여집합을 빼면 되잖아, 그지? 근데 3의 배수는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럼 3의 배수를 먼저 제거하자. 이렇게 3의 배수를 먼저 제거를 해버리고 그럼 나머지 갖고만 하면 되잖아. 3의 배수는 없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2하고 4하고 5하고 7하고 8을 갖고요. 부분집합을 만들면 2의 5승가지가 되겠지. 2의 5승가지가 되고요. 마이너스 적어도 하나의 2의 배수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2의 배수가 요거랑 요거랑 요거니까 반대되는 경우는 얘네 둘로 부분집합을 만드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5와 7로만 된 거 빼버리면 하나라도 2가 들어가 있어. 2의 배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의 2승을 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네.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3의 배수 제거. 이거 먼저 제거하고 나서 적어도 이렇게 보시면 좋지. 그러면 얘가 32고 얘가 4가 되니까 정답은 28 이렇게 나오려나 봐요. 그죠? 됐어요. 네. 자, 그래서 82번 풀이해드렸고 또 있으세요? 넘어가도 돼요? 자, 서술형 주관식으로 갈게. 84번부터 87번 사이에서 질문이요? 괜찮아요? 서술형 주관식은 괜찮아요? 예. 실력 업으로 갑시다. 88번요. 88번 볼게요. 88번은 집합 A가 있대요. 그리고 X바, 그러고요. K-1X. 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K 이퀄 0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되는데 X는 실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집합 A 원소가 한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전에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거는 얘가 꼭 2차 방정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2차 방정식이 아닐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2차 방정식이 아닐 때, 즉 K가 1일 때를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K가 1이면 얘가 0이 되고 마이너스 8X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은 0 해서 해가 8분의 1이라는 해를 갖는단 말이야. X는 8분의 1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가 8분의 1 이렇게 돼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K가 1이 아니면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근이 하나밖에 없어야 된대. 소음 때문에 이거 카트해야 됩니다. 자,
K가 1이 아니면은, 그지? 그럼 판별식을 봐야죠. 아, 꼭 무슨 배 탈라는 것 같잖아. 그지? 물이 빠지면, 에어컨 물 빠지는 소리가 자동으로 돼서 저거. 4분의 D. 그래서 이제 절반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그래서 K의 K-1이 0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위에다 쓸까? 밑에 쓸까요?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K제곱이구나. 쏘리. 자,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넘긴다고 생각할게. K제곱 마이너스 K가 되고요. 플러스 K 넘어와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은요. 그죠? 근데 선생님 이제 얼른 봤더니 이것도 잘 아시면 초창하고 여기 보가 다르면 무조건 실수인 그는 간다고 그랬었지? 아, 내가 슬퍼 죽겠어 정말. 최고차하고 상수항이 2차식에서 도가 다르면 무조건 실근을 가져. 설명해 드려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 이거 잊어버리지 마 그냥. 그러면 인수분해 하지 말라는 거야 내 얘기는. 인수분해 안 되지. 그래고 근 구하지 말고 다 실수인 근을 갖는 걸 알고 있으니까 두분의 합이 몇이야? 1. K가 될 수 있는 값이 알파와 베타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합이 몇이야? 아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K가 1일 때 물론 1일 때가 0이 되지 않으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해 가세요? 따라서 K가 1일 때하고 K가 알파와 베타일 때 합을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합해서 몇이 나와요? 2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중분을 갖는 경우하고 1차식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지울게. 학생들은 선생님 보면 이거 알면 되게 좋은데 싶어서 알려주면 그걸 그냥 좀 빨리 잊어버리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보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그래서 저기 원래 고등과정에서 변곡점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거든요. 수투에 나오는데 변곡점이.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변곡점을 알아야 풀기 좋고 쉽게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변곡점 많이 강조해서 알려줘도 안 해. 막 기억도 안 하는 애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진짜 문제야 문제.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못해 아예 그런 애들이.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판별식이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지? B제곱이야 C당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A와 C가 보가 다르면 얘가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무조건 0보다 크다니까. 그러니까 A하고 C의 보가 다르면 실수인 근을 갖는구나. 서로 다른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 무조건 실근 갖겠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1일 때 0은 아니니까 1이 또 나올 리도 없고, 그죠? 그럼 두 분의 합이 바로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 근의 공식으로 근거하고 막 그런 애들 있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애들.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요? 자, 88번 정리해 드렸고요. 89번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빨리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선생님, 할 거 되게 많어. 니들 왜 그래? 89번이요. 89번은 AN이라고 하는 이런 기호가 있는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X바 X는 N의 K승의 1의 자리의 수래요. X가 뭐냐면 N의 K승의 1의 자리의 수래요. 1의 자리수. 이렇게 하고 나서 K는 자연수랍니다. K는 자연수 이렇게 된대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기억을 보니까 A4가 나왔더라고요. 4.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걸 생각해 보니까 A4는 4의 K승의 1의 자리 숫자라는 거야. K는 자연수인데. 그럼 선생님 보기에 얘가 될 수 있는 원소들은 뭐 있을까? A4는 4의 1승은 1의 자리수가 4고요. 4의 2승은 16이니까 6이고요. 또 1의 자리 4, 6, 24니까 또 4가 되지.
이렇게 해서, 아, 얘는 4와 6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2개 맞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죠? 2개 맞아요. 자, 니은을 볼게. 8. 니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A8 그러면 A8은 8의 거듭제곱이잖아. 1의 자릿수. 8이는 8 들어갈 것이고요. 8, 8이 64 들어가고요. 4, 8이 32, 2, 8이 16, 6, 8이 48. 아, 그러면 8, 4, 2, 6, 8, 4, 2, 6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그지? 이해 가세요?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집합의 원소들을 갖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4. A4 아까 했잖아, 이거, 사료. 얘가 얘한테 포함돼?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나왔는데요. 디귿. A3의 거듭제곱의 숫자하고 A3하고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이때 A3은 이게 아니죠. 참, 이렇게 써야지. 이때 2 이상의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럼 요거부터 잠깐 따져봅시다. 뭐 따질 건 따져야 되니까. 3의 1승은 3이고요. 3의 2승은 9고요. 3, 9, 27이니까 3, 7, 21. 3, 9, 7일, 3, 9, 7일 이렇게 오겠네. 그지? 얘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M이 2일 때부터 하나씩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이게 무슨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M이 2면 9라는 얘기잖아. 그지? 9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되니까 9니까 어떻게 들어가? 9, 9, 9, 81, 또 9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A9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번에 27 해봐야 되겠네. 3의 3승. M이 3일 때. 그럼 27이니까 7 나오겠죠? 7, 7이? 그러니까 1의 자리만 곱해보면 된단 말이야. 27의 1의 자리 숫자는 27의 1승은 7이잖아. 1의 자리 숫자가. 그럼 27 곱하기 27 하면 7, 7이 49니까 몇이 나와? 9가 나오겠다. 그지? 그러면 뭐 9가 나왔는데 여기 27 똑바로 9, 7이 63이면 3 나오지 뭐. 그죠? 7, 3, 21. 끝. 그죠? 그럼 얘가 7, 9, 3, 1이고 여기 3, 9, 7, 1이니까 집합이 같은 게 존재하는군. 그럼 되는 거지 뭐. 이건 특별한 건 아니어서 학생들은 이제 뭐 어떤 뭐 규칙에 대한 얘기로 막 3의 M승이 뭐 복잡하게 뭐가 나오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매하면 해보라고 그래 나는. 애매하면 좀 나열해보고 해보라고 해. 그러면 해보다 보면 규칙이 발견되면 규칙으로 계산하면 되고 규칙이 발견되지 않으면 노가다로 계산이 돼. 그런 문제를 줄 테니까. 이해 가세요? 자, 선생님이 보기에는 90번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언뜻 봐도. 근데 이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거 90번은 해드려야 돼요? 괜찮아요? 자, 해드릴게. 잠깐 지울게. 요거 이제 곱하는 걸로 나왔는데, 뭐 더하는 걸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응용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잘 해놓으셔야 돼요. 90번을 같이 봅니다. 90번은 집합 X에 대해서 fx는 X의 모든 원소의 곱이라고 하자. 그렇습니다. fx는 X의 모든 원소의 곱이래요. 자, 그래 놓고 집합 A는 1, 2, 4, 8이래요. A는 1, 2, 4, 8. 이의 거듭제곱의 숫자들이네요. 자, 그런데 얘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니까 15개가 있겠지. 그지? 15개가 있는데 그 15개를 다 곱했대요. 다 곱했대. 그리고 나서 또 곱해. 이렇게 곱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f는 각각의 부분집합의 원소들을 다 곱한 거야. 15개를 다 곱했는데 그걸 또 곱했대. 곱한 걸 또 곱했대. 그래서 A 15개까지. 잠깐만 다시 한번. 집합 A의 부분집합은 공집합 빼고 몇 개야? 대답해야 돼. 공집합 빼고 몇 개야? 15개야. 근데 함수 f는 어떻게 한대? 다 곱한 거라는 거지. 그걸 또 곱했대. 15개를 곱한 거를 곱했대 또.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1이 들어가 있는 건 몇 개 있지? 그러는 거야. 그럼 부분집합들에 1이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1이 들어가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2의 3 쓴 게 8개가 있겠지? 아, 그럼 여기 곱한 값 중에 1이 곱해진 거는 8번 곱해졌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1이 8번, 1이 8번 해봐요. 뭐 이렇게 된 거고. 2가 8번. 2가 들어가 있는 거 8개 있잖아. 부분집합 중에. 4가 들어가 있는 거 8개. 8이 들어가 있는 거 8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바로 얘가 된다는 거죠. 뭐 1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2의 8승이고 얘는 2의 16승이고 얘는 2의 2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몇 승이 되니? 48승이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이거 곱하는 거 말고 더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해요. 더하는 것도 되게 이렇게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B 집합은 1, 3, 9, 27, 81이래요. B 집합은 1, 3, 9, 27, 81. 얘는 부분 집합이 31개나 돼요. 그죠? 그 31개를 또 다 곱했대요. 이렇게 돼서 B1, FB2, FB31. 그죠? 그러면 선생님 보니까 1이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이 몇 개냐면,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에도 1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2의 4승계. 1이 16개 들어가 있겠고 3도 16개, 9도 16개, 27도 16개, 81도 16개가 들어가 있겠구나. 부분 집합들 중에. 그러면 이제 3의 16승이죠? 3의 32승이 되나요? 제곱의 16승이니까. 그 다음에 3의 48승 되고요. 3의 64승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112에 112에 144에 150, 160. 그래서 3에 160승이 돼요. 그죠? 3에 160승.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160분의 48을 계산하래. 이렇게. 됐죠? 16으로 나누니까 10이고 16으로 나누니까 3이니까 3분의 10이 정답이었나 보네. 그죠? 이해 가시나요? 네. 자, 숙제 드릴게요. 집합의 연산이요. 집합의 연산 쭉 하셔서 페이지 30페이지까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은 게 좋아. 페이지 30페이지. 왜요? 페이지 30페이지까지 해오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지? 대충대충 하시면 안 돼. 오늘 빠진 분들한테도 다 이 숙제 계속 똑같아요. 영상 가니까, 그지?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미리 채점하시고, 틀린 것도 다시 보시고, 그렇게, 선생님 숙제를 하지, 다 못 해와도 돼. 무슨 얘기냐면, 해와야지. 못 해오면 알아서 해야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숙제하지 말고 공부해오라는 거야. 이해가?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관한 얘기를 잠깐 볼게. 모든,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대학에 합격하였다. 그랬어. 근데 한 명이 떨어졌어. 그럼 그건 거짓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의 반대는 뭐냐면 적어도 하나는 아닌 게 있는 게 반대가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를 뭐라고 바꾸냐면 어떤이란 단어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개념이 어떤이라는 뜻이야. 아니 봐봐. 우리 학원의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근데 여학생이 한 명 있어. 그럼 그건 어때? 거짓이 되는, 모순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게 반대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의 반대 그러면 어떤이다. 적어도 하나는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단어를 바꾸는 건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의미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모든의 부정은 뭐가 돼야 된다? 적어도 하나는 이란 뜻이야. 그게 어떤이란 단어고.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는 p가 전체 집합이면 참인데 전체 집합, 공집합이 아니야.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라고.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이라고. 그 얘기하는 거야. 하나라도 거짓이면 뻑큐. 자, 죄송합니다. 이거 또 카트해야 되네. 그지? 카트할 거 괜히. 자, 명제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적어도 하나는 p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인데 공집합이면 모두 다 안 되더래. 그럼 거짓이라는 거야. 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통과. 그래서 이제 조건 p에 대하여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의 부정은 적어도 어떤 하나는 p가 아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어떤 x에 대하여 not p이다 라고 부정하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의 부정은 어떤 적어도 하나는이 아니고 모든 x에 대하여 not p이다가 부정이라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통과할게. 필수예제 7번으로 가볼게.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는데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다음 보기 중에서 참인 명제를 고르래. 모든 X에 대하여 2X-1이 5보다 적다 그랬는데 뭐 그냥 하나씩 집어넣어도 되지만 2X가 6이 되니까 X는 3보다 적다 그랬거든. 모든 X에 대하여 X가 3보다 적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어때? 성립하는구나 라는 게 됐죠. 니은은 어떤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그랬어요. 2일 때도 있는데 그러면 2보다 크다 어떤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2보다 크다? 2보다 큰 거 하나도 없는데? 절대값이 2보다 큰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이 디귿을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적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가 되는구나. 2보다 큰 건 없는데 마이너스 1보다 적은 건 있죠. 근데 어떤 x에 대하여 성립하는 게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2라고 하는 건 적어도 하나는 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x와 같다. 다 양수라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죠? 그렇진 않잖아요. 음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85, 86 풀어보기 시작. 됐나요? 예, 85번에 4번이 정답. 86번은요.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이다. 거짓. 그 다음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보다 적거나 같다이다. 얘도 거짓이래요. 질문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럼 이제 명제 역 대우를 볼게. 자, 제일 먼저 명제의 역과 대우인데 P이면 Q이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그러면 가정 결론을 뒤바꿔 놓은 거를 뭐라 그래? 우리가 역이라고 해요. 여기가 P이면 Q이다인데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 놓은 거를 뭐라 그런다? 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대우라고 하는 건데 이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 놓은 상태에서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부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역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명제의 대우는 not Q이면 뭐가 돼? not P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의 대우는 역의 대우죠. 역의 대우. 그럼 어떻게 될까? 얘도 역시 뒤바꿔 놓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 P이면 not Q이다. 그래서 이걸 왜 배우냐고 많이 그러던데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자.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얘가 참이야. 그러면 조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참이 된다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럼 Q의 여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갖는 게 not Q고요.
P의 여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가는 게 not P가 되거든. 그죠? 그러면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을 어떻게 돼?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명제하고 대우는 어때? 참과 거짓을 같이 한단 말이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과 얘도 대우 관계에 있겠으니까 어떻게 돼? 참 거짓을 같이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당연히 참이죠. 이걸 왜 하냐면요. 명제 중에서 참거짓을 알기가 좀 곤란한 식들이 있어. 그러니까 곤란한 문장이 있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볼게.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야, x제곱이 1이면 1이 아니면 x가 1이 아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좀 이상해. x제곱이 1이 아니 진리집합을 구한다고 그래봐. x제곱이 1이 아닌 원소들이 얼마나 많아, 그지? 이거 뭐 좀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알기 곤란할 때 얘의 무슨 명제? 대우 명제를 알아보는 거야. 대우 명제는 얘를 일리 가져와서 부정을 해. 그럼 x가 1이면 얘를 일로 가져와서 부정을 해. x제곱이 1이구나.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x가 1이면 x제곱이 1인 건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얘 참이네. 그러므로 얘가 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좋단 말이야. 명제가 참일 때 대우가 참이다. 대우를 왜 배울까? 명제라고 하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참 거짓을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이렇게 곤란할 때 어떻게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Understand?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볼게. 다음 화면은요. 자,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얘는 참거짓이 일치한다 라고 그랬고,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 되고,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그죠? 아까 포함관계로 설명드렸어요. 다음 화면 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3단 논법이거든요.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P이면 Q이다. 원래 이제 쌍화살표 쓰는데 여기서 그 얘기 없네. P이면 Q이다가 이렇게 쌍화살표 쓰면 참이라고 하거든.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Q이면 R이다가 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포함관계가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니까 따라서 P가 R에 포함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P이면 R이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3단 논법에 대한 얘기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나요? 책의 맨 밑에 예제 잠깐 볼게요. 69페이지 예제. P면 not R이래요. P면 not R. 저기 화면 없어요. P면 not Q래요. P면 not Q고 예제가 있는데 같이 보셔요. R이면 Q래요. R이면 Q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 잠깐 보자. P면 not Q고 R이면 Q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참이래요. 그럼 얘가 참이면 선생님하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얘가 참인 것을 알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고, 그죠? Q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에 어떻게 된다? 포함이 된다. 그죠? 그러므로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므로 P이면 뭐가 된다? not R은 항상 참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필수예제 8번은 다음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 그래서 원래 여기 8, 90을 끝내면 연습문제 숙제를 또 드려야 되는 불상사가 생겨서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또 한 주가 지겹고 주말이 거지 같고 그럴 수 있어서 서정이가 그만 떠들고 빨리 보내달라는 표정으로 선생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